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통해서 공급 확대 부분도 신경을 써라고 했죠. 그래서 여당 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린벨트 그리고 미집행 공원 용지 카드 꺼낼 듯하다. 오늘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잖아요. 근데 미리 예측한 건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여기에 주택을 짓는다. 이런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이 갖고 있는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를 지켜야 된다. 굉장히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과 약간 다릅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서울시와 부동산 관련 8일 비공개 협의했습니다. 이낙연 공급 규제 완화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리가 공백이 됐잖아요.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린벨트 풀자 주택 공급 헛발질. 경향신문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어요. 앞에 기사하고 좀 결이 다르죠. 공급 확대 드라이브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뭐 이해찬, 이낙연, 김부겸 등 개발 제한구역 해제 거론한다. 전문가들 집값 올라갈 수도 있다. 당내에선 포퓰리즘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여긴 좀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된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린벨트 문제는 워낙 현재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국민들의 삶 자체를 지켜내는 특히 주거권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자, 여당에서는 좀 그린벨트를 좀 만져야 된다. 여기에 뭔가 풀어서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 지금까지 그린벨트에서 강력하게 지켜야 된다. 약간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공백이 된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떻게 설득의 대상이 지금 없는 상태고 부시장을 상대한 상태였어요. 자, 김관엽 교수님 보시기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는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게 뭐 원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제 공급 확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사실 전국의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서울시 부동산입니다. 이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전국 부동산도 같이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서울시 부동산을 어떻게 해서 이제 안정시키느냐, 공급을 확대시켜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린벨트라든가 용적률 완화라든가 뭐 등등의 부분들을 예.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해준다 그러고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 양면으로 사실 규제와 공급을 같이 제공한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효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린벨트.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 부지 같은 경우도 사실 공원화하려고 그랬던 것이고 등등의 부분에서 사실 좀 갈등이 있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공급을 좀 확대해야 예. 된다는 그런 취지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사님 평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30초 정도 찬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밝혀주세요. 일단 그동안 이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요 억제만 하려고 했던 이 정책 정말 반성을 해야 되고요.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하되 제 생각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박원순 이제 전 시장이 이것도 묶어놨었는데 지금 강북 지역에 뭐 재개발 같은 걸 통해서 오히려 또 공급 확대할 수 있고요. 예. 장기 미집행 공원 이런 쪽을 좀 활용하고 그린벨트는 좀 더 어떤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 관련해서 지금 부동산 대책 나오는데 지금 김현미 장관에 관한 얘기도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면초가 김현미, 여당 내에서도 경질론이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정부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 같다. 뭐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야권은 당연히 뭐 일제히 해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 역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현미 장관 경질해야 된다 야당이 얘기하는데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니까요. 네, 그렇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같은 여당 의원으로서 참 말하기가 난감하긴 한데 늘 그 정책 변화나 또는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한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타이밍은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저도 있습니다만
주원규 교수님, 김현미 장관 거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는 당연히 경제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예. 정책의 강화를 통한 그런 어떤 국면 전환을 도모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은 좀 솔직히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어떤 효력을 인물로서는 효력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의 어떤 일관된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는 예.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여당 내에서 나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분석했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 장관이 물러나 정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내용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